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못 외운다라고 전제를 삼았습니다.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문제에서 답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 2번 지문을 갖고 한번 답을 뽑았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신축하는 경우에.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나서 자,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일정한 동의 받고 허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질문을 갖고 한번 답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 문제에서는 어떻게 허가 신청서 제출한 후에 또 처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당연히 알아야 될 지문이죠. 기존 건축물이 14층이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외울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담케 할 수 있다. 곳곳에 나오죠. 곳곳에서 부담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쟁점 안 되고 답은 이제 5번 뽑았어요. 뒤에 신고라고 해서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큰 그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은 기본적으로 다 허가. 그리고 그 앞에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외울 수가 없는데 일정한 동의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허가 신청서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 관련한 용어 20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가서 검토할 거. 자, 우리가 증축형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수선형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개로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증축하기 위해서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등 관련해서 15년 이상 경과가 돼야죠. 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 수직 증축 위로 쌓아 올릴 때 14층 이하이면 2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고요. 15층 이상이 되면 3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됐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이제 정비법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요약집 179페이지 정비 기본계획 등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 얘기 안 하고 왔으니까요. 179페이지 자, 정비 기본계획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가까이 출제가 되는 것이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자, 기본계획에서 주요 이슈 가장 중요했던 게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유치한 건데 시장 등이 수립하고요.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제일 유력했던 출제 포인트고 이에 대응해서 작년 문제 나왔던 게 바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변단 있었죠. 20% 변경 단축 등은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 변단.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변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 뒤에 변경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질문들 했을 때 이 변단 이게 이제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해요. 작년에는 이렇게 박스 뭐죠? 사례를 쫙 깔아놓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이 변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요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 시장이 기본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 기본 방침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요거랑 바로 비교해서 이변단이 30회 때 나왔으니까 자, 정비계획 관련해서 각종 절차 생략하는 건 뭐라고요? 1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0%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0% 미만 등의 변경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변단 작년 문제 답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1변도 여전히 준비를 해 주실 주제.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바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 또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나오는 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중요한 쟁점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변단이라고 하는 주제 그 정도 수립 주기 요 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다시 202페이지에서 자, 리모델링 겁나 많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문제 논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어떻다? 허가 받아야 된다. 자, 이 관련한 쟁점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이 203페이지에 주택조합 얘기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주택조합의 설립 나와 있죠.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다? 설립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응용 들어가면 아까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얼마?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100%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수 20명 미만이어도 무방하다. 원칙은 50% 이상 20명 이상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자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20명 미만이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모델링 허가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자, 지역조합에서 뒤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설립할 때, 변경할 때, 해산할 때 모두 인가를 받아야 된다. 2번 지문이요.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 뒤에 신고죠. 설립이든 변경이든 해산이든 신고하면 된다 해서 아까 설명드린 주제. 원래 주택조합은 다 인가가 원칙인데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로서 가능하다. 세 번째, 뒤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맞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앞에 내용 계속 바뀝니다. 외울 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네 번째 항목 기준 나와 있죠?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 언제라고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잘 모를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까 이미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요약집 기준 204페이지 예외 선착순이 나와 있잖아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얘기 겁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조합원 자격 요건 추가 모집되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모집되는 사람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뭐 이런 요건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두 개를 외워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자 지금 3번 지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얘기하고요. 기준 요 두 개가 출제 쟁점이 된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공공택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21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최근 문제에서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런 걸 가지고 답을 구성했던 사람이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답 2번 이렇게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정의가 뭐라고요? 자 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 바로 수용 방식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그런다? 공공택지. 우리 법에서는 9개를 예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두 가지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용 방식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번 지문 도시개발 조합이 운운하게 되면 이건 응용 들어간 거야 뭐야? 환지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뭐가 될 수 없다?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공공택지 지금 29회 때인가 나왔었거든요.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게 나왔었다고. 그러면 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여러분 요약지 20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라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9개가 있다고. 그래서 괄호 열고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다 오른편이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공공택지가 아닐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그게 환지방식 응용 들어가면 뭐라고요? 조합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29회 때 공공택지를 답으로 구성했다고. 몇 페이지? 202페이지 밑에서 크게 두 번째 칸 공공택지 보니까 자 포함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202페이지요. 그런데 공공택지에 제외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환지방식이면 이건 공공택지가 아니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좀 공공택지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찍으면 돼. 그냥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이 되게 되면 이건 어떻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최근에 공공택지 답 한번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요건 제일 간단한 문제. 준주택. 벌써 한 8년, 9년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다노.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바로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기다노라고 주택 외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도로 쓰이는 거 기다노라고 하는 거. 기다노 이건 뭐다? 준주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우시려니까요. 기다노 해서 전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그런 식의 질문 나옵니다. 노인복지주택 대신에 뭐 청년복지주택 이런 거 없어요. 완전히 막 소설 써가지고 구성하는데 단순 암기 기다노 해서 주택법상 용어 정의 파트는 단순 암기 영역입니다. 이건 뭐 이의고 자시고 없어요. 이의고 자시고 없고 그냥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 201페이지부터 가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끄트머리 밑줄 그어져 있잖아. 부속 토지 나와 있죠. 주택이란 뭐냐 그랬을 때 끄트머리 부속 토지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읽지 말라니까 그 긴 문장을 외울 수 없으니까 외울 수 없는 건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 부른다. 그래서 문제 답이 아닌데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구성할 때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우리 주임법 가서 보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을 때 대제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대지도 주택의 일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쟁점 삼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토지 공시가격, 그 다음에 주택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등에서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한참 앞에 나와 있죠. 해서 자 민법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 46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4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제/지/기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제공,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기준 해서 지 땅 가격과 관련된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시군 구청장이죠. 출제 포인트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 공시가 되어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는다. 묶어서 이 시정은 자 공시한 사람에게 3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게 왔냐면 지금 이제 주택 가격 중에서 단독주택 가격을 보니까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표준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포인트, 공동주택은 제외고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될 텐데 개별주택 가격 관련해서 시군구청장 출제 포인트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공동주택가격 국토부 장관 이렇게 세 개를 잡는데 왜 이걸 지금 와서 보여드리냐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이걸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효력 범주하면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이런 식으로 툭 던진다고. 그럼 느낌상 이게 땅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토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주택가격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면 말린다고요. 법체계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자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뭔 얘기하다가 교재 201페이지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도 다 주택의 일부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주택의 분류해서 단독주택은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들어갈 테고 공간은 빠진다. 주택법에서 공간은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보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간은 빠진다. 공동주택, 다스데일리브 아파트, 기숙사가 들어갈 텐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다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었고 어려운 거 할 때마다 어려운 거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국민주택은 공적인 주체, 공적인 재원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해서 공적인 주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그 다음에 공적인 재원 중에서 주택도시기금 있었죠? 이거 어디서 문제가 돼? 학교론 금융론 파트에서 주택도시기금 들어가면 어떻다? 기금 이하 거기서는 단순하게 기금은 이하, 국가지자체 재정도 기금 이하. 자, 85제곱미터 등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하가 됐을 때 이걸 국민주택. 그래서 이걸 자세히 외우려고 못한다니까 공사 등이 건설하고 소규모일 때 또는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의 자금 지원받아서 소규모일 때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그 위의 것을 민영주택. 이에 대응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원칙은 85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닌 읍면적 얼마 이때는 100제곱미터 이래 보셨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33은 23 이렇게 가야 되지 33은 23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뜯어 고쳐서 두 집 살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허가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순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편집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요거 아니구나 맞구나 해서 자 다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3분의 1 3분의 1 그런 숫자 외우시면 돼 해서 3분의 1 3분의 1이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뜯어 고치게 되면 23 나와 있죠. 33은 23 외우자고 그랬어요. 두 세대 이하일 거 10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나와 있죠. 어차피 33은 23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의미가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한 집에 두 집 살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의미하고 33은 23이라고 하는 거. 요거랑 이제 같이 보다가 개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분조투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210페이지부터 비교를 해봐야 돼. 지금 제가 33은 23 이렇게 해놓고 이 숫자랑 겁나 헷갈리는 게 2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세트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나와 있죠. 그리고 20% 증가 나와 있죠. 2, 5, 10에 20, 30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2, 5, 10 나와 있죠. 자, 2, 5, 10 일단 외워야 된다고요. 2, 5, 10에 20. 진짜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조정 대상적 보니까 2, 5, 10에 30 나와 있죠? 2, 5, 10에 3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투기 과열지구 보니까 2, 5, 10에 또 30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2, 5, 10에 20, 30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거야. 우리가 외우는 순서 뭐라고요? 분조투 순서로 외우는 거야. 분조투. 분야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장은 지정하고요. 조정 대상지역 국토부장은 지정하고요. 투기 과일지구는 국토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순서로 분조투 외웠었다고. 그러면서 2, 5, 10에 20, 30 이렇게 돼 있죠. 해서 2, 5, 10에 20, 30이라고 하는 거 해서 2, 5, 10에 20, 30. 그래서 분야가 상한제는 2, 50은 공통적인 요소고, 자, 20% 증가. 투기 과열지구 2, 50에, 자, 30% 증가. 분양, 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2, 50에 30 증가.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2, 50에 30 감소 나와 있죠? 이건 내면은 괄호넣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50에 20, 30 이렇게만 외워두면 된다고. 2, 50에 20, 30. 뭔 얘기에다가 3, 3은 23이라고 지랄하다가 2, 50에 20, 30 시리즈. 이거는 괄호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2, 50에 20, 30. 그 다음에 앞에 3, 3은 23에서 뭔 얘기하다가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 얘기하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이제 1페이지에서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 나와 있죠.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 3, 3은 2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3, 3은 23. 내용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수학 못해. 이거 3, 3은 23 외우기가 더럽게 어려워. 어차피 이건 숫자 싸움 붙이는 거야. 3, 3은 23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아까 2, 50에 20, 30은 분조투에서 쓰이는 기법이 되게 된다. 3, 3은 23, 2, 50에 20, 30. 3, 3은 23, 2, 50에 20, 30. 이렇게 숫자 넣기 하는 문제 설명드렸고요. 토지 임대 부정주택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자, 반값 아파트 땅은 임대료 내야 되고요. 건물만 분양받는 거 해서 40년이고요. 75% 이상이 동의하면 40년 추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 안 나왔어. 그 다음 넘어가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202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첫 번째 키워드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300세대 미만. 300세대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300세대 이상이 되면 각종 편의시설 등을 더럽게 많이 설치해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편의시설 하나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300세대 미만. 요거랑 같이 연계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 기존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고주제하고 연계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건축 기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건축할 수 없음이 원칙. 시험에 뜨는 건 예외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앞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안 외워졌으면 앞으로 안 외워져. 근데 계속 이렇게 무식하게 뒤에 포인트만 끊어서 가다 보면 시험 문제 보다가 내용 모르는데 맞춘다니까 해서 그 정도 있었고요. 준주택, 기단호, 이지랄 이거 보다가 옆으로 셌었고요. 자, 부대 복리 간섭까지 세트로 보겠습니다. 부대 엄마가 아빠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자, 바로 담장이라고 하는 거. 주택 단지의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게 바로 출퇴근길에 마주하게 되는 것들. 하나 정확히 외워야 돼. 담장, 주택 단지의 도로, 주차장, 관리 사무소. 이에 비해서 복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필요한 시설, 아이들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유치원 있을 수 있겠고요. 성인들 관련해서 주민운동시설, 세 번째 어르신들 관련해서 경로당, 다 모두 모이는 공간, 마트 같은 것들, 근린생활시설, 요 정도까지 용어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억 나온 김에 주택단지 하나 남아있구나. 자,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이 되면 2개의 단지, 일반도로 얼마? 20m 이상이 되면 어떻다? 2개 단지.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m 미만이거나 일반도로가 20m 미만이 됐을 때 이건 1개 단지가 된다. 나머지는 무조건 2개 단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부 골고루 출제해서, 자, 요건 이제 기단호 이렇게 보셨고, 관련해서 그냥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실 주제. 자,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나와 있나?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나와야 되죠? 해서 답 몇 번? 자, 답은 3번. 해서 상속 저당의 경우도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 저당의 경우도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100% 상속은 한 번도 안 나왔어.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여러분 자료 20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주택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위증서,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의 지위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될 테고 그래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중개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은 안 나오니까 저당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앞에 내용을 읽어볼 것도 없고 읽어지지도 않아. 본수를 알아야 돼. 절대 못 외웁니다. 해서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않다. 이게 24회 때인가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어요. 그 전에 도배했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매년 한 문제 뽑았던 것이 이 문제. 해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가 아닌 건 저요! 답이 뭐라고요? 저당. 바로 들어가야 돼.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뭐라고요? 저당. 바로 외우시라고. 똑같이 돼. 똑같이 내. 그냥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 거의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내 똑같은 걸 그대로 내. 그래도 내도 하도 양이 많으니까 수험생들이 소화를 못해.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은 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어떻다? 이것은 교란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볼게. 주택상환사채 얘기 기억해야 되죠. 믿을 수, 자 문제가 되는 게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보증 받아서 사채 발행했는데 중간에 개판 등록 말소가 돼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3번을 보시고 관련 쟁점 보셨고 하나만 더. 주택상환사채는요 주택조합은 발행 못합니다. 등록사업자하고 한국주택공사원 발행할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어. 조합의 총회 의결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주택상환사채 발행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주택조합이 사채를 발행하진 않는다. 사채는 뭐야? 회사채. 회사가 뭐가 있어? 토지,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이것만 회사가 되게 된다 해서 사채 발행이 저기서 나오잖아요. 금융론 파트에서 부동산 학기는 금융론 파트에서 부채 금융할 때 주택상환사채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분금융이 뭐라고 그랬어? 조신티라고 그러고 지분금융이 뭐라고 그랬어? 조신티에서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션 위치 할 때 T자고요. MPTS 할 때 T자 조신티는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답은 3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50호 50세대. 두 번째 6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할해서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번이나 답이 돼서 한 번 괄호 넣기 600세대 숫자 넣기 한 번 틀린 걸 고르시고 500세대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오른편.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자, 근데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두 번째 공고, 첫 번째 공고에 착수하고 나서 몇 년 내? 2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일단 갈 테고요. 5번 지문. 자, 키워드 뭐야? 연장할 수 있다. 몇 년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 5번 찍었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쳐버리겠지만 최소한 5번 찍으면 안 돼. 연장할 수 있다. 앞에 뭐라고요? 1년의 범위. 연장 가능성이 있어.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요약집 가지고 볼 때 답은 일단은 4번이 됩니다. 해서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00.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묶어서 한 문제. 물론 이제 요즘 문제 대부분은 사업 착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 근데 맨날 똑같은 문제를 내도 어차피 상관없어. 약간 사령 던져놓게 되면 지문 길어지게 되면 수험생들 소화를 못해. 자,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제일 먼저 208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언제 받아야 된다? 50호 50세대. 딴 거 보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50호 50세대. 요거만 안 나왔어. 요거만 답이 안 됐어.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되겠죠? 닥치고 우리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경우? 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원칙은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세 번째 이슈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제 착공의 문제로 갑니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5년이죠.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앞쪽은 5년, 두 번째 공고는 그날로부터 다시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착수일로부터 2년 내까지 좋아.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질문. 자, 착공 연장 보겠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지금 하나, 둘, 셋, 넷 계속 답을 뽑는 쟁점이 뭐냐면은 그거 나와 있죠. 자,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괄호 열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고, 괄호 닫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나와 있죠. 개념 설명드립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5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주택 건설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소송만 해당되는 겁니다. 둘이서 쇼부가 안 났다. 이건 안 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년 내 착공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절차 다시 가볼까요?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해서 이 소유권 분쟁이 붙었다고 그래서 사업 주체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는 어떻다? 착공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 착공을 못한 이유가 소송자, 토지권이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착공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작년 문제는 엽기적으로 소송 외 방법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뭐 길거리에서 둘이 맞짱 뜬다는 얘기야? 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 착수기간 연장 가능 사유가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앞에 1년 나와 있죠? 연장할 수 있다 앞에 1년 나와 있죠? 앞에 다른 거 보면 안 돼. 연장할 수 있다 앞에 1년. 이거 두 번 틀리게 나와서 한 번은 2년, 한 번은 3년. 사례 만들어서 더 어렵게 어려웠다고 해서 취지가 뭐냐면 만약에 소송이 종료가 됐다고 하십시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날로부터 1년 내만 착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1년의 범위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이 됐다. 근데 2년 됐는데 분쟁 해결도 2년 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외울 게 뭐라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해서 틀린 걸 고르셔.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답을 뽑았었고요. 두 번째 다 취소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게 2년 차, 2년 내 분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경우 2년 내 착공을 안 한 경우 이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 지금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내줬습니다. 첫 번째 공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사 착공한 후 두 번째 공고 얼마? 다시 2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골 때리잖아. 한쪽은 짓고 한쪽은 못 짓고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는 2년 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동별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답은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파트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징글징글하게 구성하고 작년 문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자 연장 가능 사유로 틀린 것은 소송 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다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쟁점을 갖고 모든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나머지는 다 개소리야. 해서 다시 연장 가능 사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연장 가능 사유고요. 자, 이슈가 되는 것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연장 가능 사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요것도 좀 자 주요 이슈는 아닌데요. 일단은 자 요거는 답은 뭐지? 3번인가요? 지저분한 걸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자 제일 간단한 거 4번, 5번. 자 날려 버려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나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나가 죽어버려야 돼. 이것도 틀리면은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와? 정책론 파트, 부동산학개론 파트에서 자 27회, 30회 두 번 나왔던 거 점점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계속 기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암기할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된 도리입니다. 4번, 5번을 두 개를 제거하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내용 여러분 자료 209페이지 가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자, 사업계획자 그 3분양이라는 얘기 나와 있죠. 자, 우리 학계론을 할 때 3분양, 후분양 얘기할 때 30회 한 문제 구성해야 되는데 3분양은 뭐죠? 주택 건설 재원의 대부분을 분양받을 사람한테 충당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3분양. 그 다음에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먼저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주택 건설자는 분양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제도를 후분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분양에서는 완성되기 전에도 뭘 할 수 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원칙이요. 자, 입주자 모집하고 싶은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라. 시험에 안 나와? 국가지자체 공사 등은 어떻다? 자, 바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울 건 다 예만 기억하는 거야. 두 번째, 자, 이 승인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근데 거기에서 자, 예외 나와 있죠.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모델하우스 지을 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에서 결국 이제 항상 이 파트에서 문제 핵심은 공사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2번 지문 토지공사,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이 얘기가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자, 관련한 문제로서 자, 보관 2년 이상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감자재 목록표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재가 단종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한다. 27대 유치 찬란하게 같은 질 이상 이렇게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되겠고 복리설 원칙을 쓰는 건데 공사 등은 어떻다? 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 좀 영향가 없는 건데요. 자, 바로 3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건 별 장점 안 되고요. 바로 4번,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이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답이 됐던 것이 토지공사 등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견본 주택이라고 하는 거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좀 유치하게 뽑았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자, 건축 허가를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자,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다시 가볼까요? 요건 이제 건축법 내용이 되게 될 텐데 허가권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 요약집 기준으로 허가권자 197페이지 가면은 그냥 시군구청장입니다. 다시 허가권자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197페이지 하단부에 건축 허가권자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나와 있죠? 허가권자 누가 된다고요? 시군구청장. 이 파트에서 출제 장난칠 때 구청장 대신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표현이야 해서 원래 그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 밑에 시장군수가 허가권자가 될 텐데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항목, 승인이 있어야지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게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은 숫자 제한 없었고요. 자연 환경 수질 보호는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문 읽지 말고 문제 보는 순간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주교 자수 3천 해서 자, 문제 가지고 보니까 1번, 2번 모르겠고요. 자, 이거 하지 말라고 주교 자수 3천도 못 외워서 벌벌 떠니까. 자, 그래서 자연 환경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돼야지 어떻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자, 도시 외곽 지역은 규모가 좀 커야지 어떻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예, 답은 4번 뽑았고요. 5번 질문, 수질 보호 나와 있죠? 똑같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이 됐을 때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답은 4번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같이 묶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우리 시험 범주에서는 절대로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22회 때가 23회 때 점점점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땡! 자,
시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예외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건축부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서 답 4번이 될 테고요. 이건 지금 7년 동안 3번 나왔었죠. 자, 30회 때 문제 구성을 다 박스 쳐놓고 4개인가 다 써놓고 적용 배제되는 걸 모두 연결하셔서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제풀 시설실. 답이 이건 안 중요해. 답 아닌 게 중요해. 제풀 시설실. 제풀 시설실에서 자,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약집 기준으로 자 191페이지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정의부터 가볼까요? 지하동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점포차고 창고 등 뭐가 된다? 건축물. 자세히 보지 말고 점포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 앞에 해설 보지 말고 점포차고 창고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건축물. 요거 한번 답이 됐었고요. 건축법 적용 배제 건축물에서 제풀 시설실에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임시정문화재로 법 이름이 바뀌었구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뒤에 시설 나와 있죠. 수문 조작실 나와 있죠. 해서 뭐라고요? 제풀 시설실. 이거 작년에 건축법 개쓰레기처럼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냥 거저줬던 문제. 제풀 시설실. 건축법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검토하게 되면 이랬습니다. 자 지금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29회 때인가 구성이 됐고 30회 때 좀 다른 거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 198페이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일단 세 명 체크해 봐야 되죠.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관계자면 기술자, 인근 주민 해서 다시 합시다.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한 주인공, 인근 주민이 자 하나의 주인공이 될 테고 관계자면 기술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역시 하나의 주인공. 이걸 외우려니까 지금 관주기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된다고. 얘들끼리 개싸움 붙게 되면 어떻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외우려니까 맨날 메모만 하지 말고 메모해봤자 외울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안 외워. 증 따면은 다시는 안 봐. 관주기. 근데 어려운 게 이 관계자,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전주죠. 설계자, 도면 그리는 분이죠. 시공자, 노가다시는 분이고요. 감리자 뒤에서 감시, 감독하는 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가리켜서 건축 관계자. 그래서 관주기가 기본 세팅이 돼야 돼. 그리고 건축 관계자의 범주에는 바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던 거 합의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나와야 되죠. 여러분 요약집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할 때 항상 장난쳤던 게 이 합의의 의제, 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관주기 외우셔야 돼. 관주기 진짜 수십 번 했겠다. 근데 볼 때마다 매번 새로. 자, 하여튼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검토 드릴 거 용어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점포 건축물에 해당한다. 했었죠? 점포차고 차고, 뭐 점포차고 창고 이런 것들 다 건축물에 해당한다. 앞을 보지 말래니까 출제위원들이 함정 안 판다니까 대충 내. 근데 수험생들은 맨날 그냥 아까 그 공중전화 부스 뒤에서 칼침 맞던 애들만 맨날 구경하니까 의심에 찬 눈길로 쳐다보는 거지. 그걸 말리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1번 맞고요. 2번 어려운 질문. 내력별로 수선하도록 30 미만일 때 대수는 포함되지 않는 맞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하층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인가. 왜 이렇게 지하층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 읽지 말래니까 읽으면 안 돼. 지하층은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인가. 지하층은 뭐라고요? 2분의
2분의 1 이상. 이게 의미가 반 이상 잠겨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 말라고 그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잖아. 지금도 안 돼. 앞으로 1년 하든 2년 하든 절대 못 외워. 자, 그래서 지하층 뭐라고요? 2분의 1 이상. 요즘에 낼 때는 유치하게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오른편. 자, 키워드 뭐라고요? 다중 이용시설물 나와 있죠? 준다중이용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지금 최근에 2번이나 나와서 개쓰리 같은 문제인데 방법이 없어 동식물로 몰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물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재 요약지 19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하고요.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외 나와 있죠? 동식물은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몰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종류를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191페이지 건축 관련 용어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뭐는 제외한다? 동식물은 제외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입지규모 사전 결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자, 요게 이제 입지규모 사전 결정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개농산화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 그 중에 제일 개짜증났던 것이 작년 문제에서 이슈 삼았던 것이 산지 전용 허가 관련해서 도시 지역에서만 얻어다 산지 전용 허가 등 의제된 데서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가서 봅니다. 2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197페이지 가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2개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자, 땅 사기 전에 여기서 건축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본 게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야.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으면 앞으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이야. 근데 기간 나와 있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후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자, 2년.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지난번에 29회인가 나왔던 28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는 2년 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말장난했어. 그리고 20회 때 옳게 구성하시오. 2년 내에 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이 개농산화에서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하천 조명허가 등 의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이 산지 전용허가 등은 용도 지역이 뭐가 됐을 때 도시 지역이었을 때만 얻어다 의제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구성할 때 자, 도로 조명허가 없습니다. 도로 조명허가는 건축허가 받았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야. 자, 우리가 공사 현장 앞에 가면 항상 도로 조명 허가판 이거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년 모월 모일부터 도로 조명 허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개농산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걸 가지고 뭘 문제 삼았냐면 산지 전용허가 도시 지역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기준에서 33 이걸로 끊어버려야 돼. 외운 적도 없고 기억도 거의 나지 않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뭐라고요? 33이라고 해서 3층 이하 존치기간 얼마? 3년 이내일 거래서 기억대가 2개가 틀렸다고 해서 니은 리을 2개가 오른편이 되게 된다. 나머지 의미 없어. 지금 황당해 하는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반이 황당한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취지는 최근에 나왔던 것이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기어 나왔었거든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여러분 요약지 190 몇 페이지? 2페이지 다 그냥 미리 써놨어. 약속해놨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192페이지 가설 건축물이 2개 있잖아요. 하나가 허가, 하나가 신고 해서 여기서 이제 경일 흡오 B100이라고 외웠어요.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100 이상.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자세히 보지 말라고 그 문장을 본다고 해서 마치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 믿나? 자기를 모르시나 진짜. 절대 못 외워.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서는 나머지는 숫자 제한이 없어.
근데 숫자 제한 있는 게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규모 제한 있는 게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일 때 축조하고자 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야외 흡연 실용도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비닐하우스는 자세히 보지 말고 100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축조 신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고 28회 때. 그럼 남는 게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나와 있죠. 3층 이하 3년 이자 존치기간 얼마?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20회 때 구성됐었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출제할 쟁점은 숫자밖에 없어. 3층 3년 이내 숫자만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하면 딱 떨어져. 그래서 답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같이 본 김에 자, 또 잊어버리겠지만은 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 2, 4, 6 여기까지만 외우자고 그랬어. 또 욕심부리고 8, 30까지 쳐 외우지 말고 2, 4, 6이라 똑바로 외우자. 옹벽 담장 2m를 넘는 경우 다 축조 신고해야 된다. 광고탑 광고판 4m를 넘는 때 축조 신고해야 된다. 나머지 굴뚝 탑실은 얼마? 6m 넘는 데까지 넘는데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욕심은 덕지덕지 있어갖고 8도 외우고 30도 외우고 그러나 3분도 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릴 거. 뭔 짓거리야. 할 필요가 없어. 2, 4, 6이라도 똑바로 외우시라고. 이거 공부할 때부터 계속 2, 4, 6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은 막말로 거기 밖에서 내더라도 2, 4, 6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답을 맞추실 수가 있다고. 근데 공부할 때 더럽게 열심히 한다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점수가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공부도 더럽게 하기 싫으면서 어쩌다 책 한 번 볼 때마다 죽기 살기로 하지 말라고. 어차피 해봤자 안 돼. 해서 2, 4, 6. 그래서 포인트 각종 탑 시리즈 광고 파자 각종 탑 시리즈는 다 6m인데 광고 탑만 얼마? 4m를 넘는. 똑바로 외워야 돼. 똑바로. 넘는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 망할 놈들이. 해서 2, 4, 6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3, 3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용도 변경인가? 아우, 이건 징글징글한다 해서 무조건 써봐야 돼. 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거의라고 하는 거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아까 건필 용적률을 써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위관 이운율 수기 방단착이라고 하는 거 기반설 유발계 써봐야 되고요. 자, 용도 변경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써봐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건축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기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자산 전문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번호 순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각각의 용도군이 나오게 되면 얘가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가.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시설군 5번째 속하게 된다. 창고시설, 운창공 위참여장이니까 2번째 시설군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것. 2번째 이슈, 숙박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영업시설군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파면 문화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올라가는 거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5에서 4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첫 번째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해서 네 번째 내려가는 건 신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거. 의료시설은요, 자, 교수야 의노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자산 전문 영교 6번째에서 교육연구시설도 6번째에서 이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근생시설 7번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단독주택은 주거무시설군 8번째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답은 뭐가 된다? 지금 아니구나. 미음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이 디귿 미음인가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용도 변경 문제가 29회 때인가 제일 지금까지 학원 강사 100명이 들어가 다 틀리게 문제를 구성을 했어. 근데 답은 간단했어. 그 당시 신고 이런 걸 갖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얘기는 무조건 허가나 신고나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이 되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참고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쭉 깔아버릴 때는 주로 밑에 쪽에서 답을 요즘 많이 뽑습니다.
좋았어요. 22회 때인가 23회 때까지가 진짜 압권이었어. 내 인생의 봄날은 강사로서 봄날은 딱 그때였거든요. 왜? 답이 다 1번이었거든. 그래서 한 19회 때부터인가 18회 때부터 내가 이걸 규칙을 발견한 거야. 1번, 1번, 1번. 4년간 연속 1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용도 변경 답 1번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24회 때인가 드디어 2번으로 답을 뽑았어.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내 안부를 걱정해. 이 새끼 죽었다. 그동안 1번 갖고 재미를 많이 봤는데 한 3, 4년 재미를 봤거든. 근데 갑자기 2번 이렇게 뽑으면서 개쓰레기를 만들어버렸어.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용도 변경은 출제비 좀 거의 50% 확률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작은 테크닉인데 밑에서부터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기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자산자문 연교 근족을 세팅하셔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자, 이제 농지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게 되면 몇 년? 3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거. 두 번째, 자, 이행 강제금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이행 강제금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의 1이죠? 3분의 1에서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갈 줄 알고 가방을 쌌는데 말짱 꽝이어서 농지법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가서 농지법 5분 만에 끝냅시다. 힘들어 죽겠으니까. 자, 농지법 5분 만에 스크린 합니다. 첫 번째, 농지라고 하는 거. 다 농지야. 농지 아닌 게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초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초조 들어가면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 시험지문 뒤에 점점점은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에 포함된다 다 옳은 편인데 초조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이것만 외우는 거야. 자,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과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꿀벌 10군 이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간 판매액 얼마? 120만 원 이상. 그래서 20회 때 연간 판매액 120만 원, 28회 때인가 꿀벌 10군을 가지고 구성합니다. 나머지 안 되면 버려. 힘드니까 지금까지 못 외웠으면 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대신 농업법인 기억하실 거예요. 이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데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농업법인, 그래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요, 농업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숫자, 이게 이제 농업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3자 돌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농지법은 거의 3자 돌림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자, 경제준행 원칙 특례에서 요즘 이게 이제 19회인가 마지막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 세대원 면적 합산해서 1천 미만이고요. 주말 체험 영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과 8년 이상 이 농자 각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말 체험 영농은 저기서 많이 나오죠. 저 공인중개사 법할 때 세대원 당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하면 1000 이상이 되면 뭐가 되고 농업인이 되고 1000 미만이 되면 어떻다? 주말 체험 영농. 넘어가서 자, 농취증 필요한 거. 아이고,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틀리면은 진짜 지금까지 1000번 했겠다 할 때마다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어 신경 어떻다?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주말 체험용 농지수동 허가, 농지수동 신고, 그 다음에 경매 중개사 법할 때 나오잖아요.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어떻다?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자, 주의하실 거 적어 있었다. 민법 파트에서 어떤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얘기를 하면서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만 타겠지, 지겹겠지. 그냥 좀 여러분 보면 그거지. 딱 내가 막히는 그것만 딱딱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 점집을 차립니다. 그러다 치고 농지의 이용. 요즘에 거의 도배합니다. 위탁 경영, 임대차, 그 다음에 처분 의무 등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해서 자, 보니까 질병 나와 있죠. 3월 이상의 치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이 겁나 아파서 청산 중인 경우 나와 있죠. 전에 시험 문제 보고서 소송 중인 경우 있다고 얘기한다고. 사람이 아픈 거, 질병 3월,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두 번째, 취약에 따라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공직 취임,
그다음에 징집, 소집, 교도소 어디 가는 경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국외 여행 얼마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이걸 가지고 지금 위탁 경영 사유만 가지고 4번인가 7년 동안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에서 엽기적으로 냈어. 노동력 부족 관련해서 3분의 1 이상 3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 나와 있죠. 3분의 1 이상 30일 이상 작년 시험 문제에서 미친놈들이 다음 중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틀린 걸 고르시오. 4주 이상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 30일 이상을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4주 이상 해서 겁나 어려웠어. 자, 농지법은요 다 3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일 3개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죠. 3분의 1 30일 3개월 이렇게 갈 테고요. 해서 이 노동력 부족 관련해서 작년 시험 문제 출제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법령 개정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인데 단연상 실물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3년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요즘 문제 거의 이슈가 되는 게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국공유 농지 이게 제일 어렵죠. 국공유 농지 국가는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때는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요거 한번 담았고요. 나머지 사연 똑같습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래서 질병 3월 이상의 치료 청산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취약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짐 교도소 등 나와 있죠. 자, 요거 지금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3년 미만 가능한 사유 비교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자, 대한민국의 모질이들 이런 거 비교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탁 경영은 자 국외 여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국외 여행이 없다. 이게 모질이들이냐고. 그렇게 함정을 안 판다고. 대충 내도 다 틀린다고 해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탁 경영에서는 아까 3분의 1 이상 농작외 장소 또 30일 이상 종사하게 되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임대차 3년 미만은 특이한 게 뭐라고요? 국공유 농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슈 3만 내릴 게 바로 농지 처분 의무 나와 있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해서 질병, 취약, 징집 나와 있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갖고 낸다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왜? 순서상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공직 취임. 얘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밑에 휴경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게 이행강제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빼졌는데 100분의 20이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요거는 바로 비교해서 기억하실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더럽게 힘드네서. 자, 3년. 그 다음에 100분의 20, 그 다음에 뭐였지? 3분의 1. 봐봐. 얘기도 3분의 1. 다 농지법은 3시리즈로 도배가 돼. 3시리즈, 4주 이런 거 없어. 다 3시리즈, 30일, 3개월, 다 3년 있다 옵니다.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자,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자, 국내 여행은 여행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소송, 자, 청산 중인 경우에 썼죠? 볼 때마다 깜빡깜빡 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 이상의 치료. 이건 감사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4번 보니까 3분의 1 이상. 이게 위탁 경영 가능 사유다. 작년에 이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국외 여행은 얼마? 3개월 이상. 해서 작년 문제, 박스형 문제 구성해서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 바꿔치겠고 얘가 바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앞을 보면 안 된다니까 파종 뭐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그저 3분의 1, 3년, 3개월 이렇게 숫자로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 답 4번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깜빡 쫄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